소금단지 하나 잘못 뒀다고 자식 인생이 꼬였다. 혹시 지금 소금단지 어디에 두셨나요? 그 자리 때문에 자식의 운명이 막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나가던 자식이 갑자기 계속 미끄러지고 하는 일마다 왜 일이 막히나 했더니 그 원인이 바로 집안에 있었다고요. 설마 소금단지가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넘기셨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소금단지 위치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자식이 갑자기 합격하고 승진하고 일이 술술 풀렸다는 이야기 실제 사례로 들려드립니다. 집안 기운 흐트러지면 자식 운도 흔들린다. 풍수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드릴게요. 당신이 놓은 소금단지, 그 자리가 진짜 지옥문일 수도 있습니다. 1. 풍수에서 본 소금의 상징. 사람들은 소금을 음식에만 쓰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소금은 기운을 맑게 하고 안 좋은 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소금을 정화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집안에 쌓인 탁한 기운, 사람 몸에 붙은 음습한 흐름, 이런 것들을 소금이 흡수하고 정리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사할 때 소금을 집 안 구석구석 뿌리면서 나쁜 기운을 밀어냈습니다.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기운의 흐름을 바로잡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특히 소금단지를 집안에 두는 것은 일종의 방패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기운, 사람 사이에서 쌓인 탁한 말,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소금은 귀한 물건으로 여겼고 혼례, 제사, 집터 굳히기 같은 중요한 순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풍수를 아는 분들은 소금단지를 그냥 장식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에 놓아야 정화의 기운이 흐르고 가족의 기운도 맑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안의 기운이 무겁다고 느끼실 때, 가족끼리 다툼이 잦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수록 소금단지가 기운을 다시 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소금단지를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자리에 놓으면 오히려 기운을 막아 자식의 운, 손주의 복까지 끊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떤 자리가 위험한지,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잘못된 위치에 둔 소금단지의 위험성. 소금은 본래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 소금단지를 아무데나 두면 오히려 좋은 기운의 흐름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에서는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기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소금단지를 두는 장소가 자식의 운을 막고 손주의 복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자리는 바로 화장실 근처입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공간으로 봅니다. 물을 내보내는 곳이라서 집안의 재물운과 자식운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소금단지를 두면 오히려 정화의 기운이 흘러나가면서 전체적인 기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문 옆이나 내부 선반 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침대 머리맡입니다. 사람은 잠자는 동안 가장 많은 기운을 받습니다. 침실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공간이라 부드럽고 안정된 기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화력이 강한 소금이 머리 근처에 있으면 기운이 계속 흐르고 바뀌어서 오히려 편안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나 공부하는 아이가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리맡에 소금단지를 두면 기운이 흔들려 집중력과 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관의 정중앙입니다. 현관은 외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길목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운의 입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고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중앙에 소금단지를 두면 정화는커녕 기운 자체를 가로막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들어오는 좋은 기운도 같이 걸러져서 자식에게 들어갈 기운이 아예 도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리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소금의 기운은 강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 든든한 지킴이가 되지만 잘못 두면 오히려 복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면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자식의 운과 손주의 복까지 트이게 되는지 그 좋은 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실제 사례 이야기.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승진이 계속 미뤄졌고 작은 아들은 취업 준비만 몇 년째 이어졌습니다. 가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두 아들이 동시에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식 복이 없다는 말까지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집안 풍수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현관정 중앙에 오래된 소금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서 두었던 그 자리가 기운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은 방 침대 머리맡에도 작은 소금단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쓰던 방이었고 그 자리에 소금이 기운을 계속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풍수를 아는 분이 소금단지를 바로 치우고 현관 옆 벽 쪽으로 옮기고 침실 소금은 거실 창가 쪽으로 위치를 바꾸라고 조언했습니다. A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면서 작은 아들이 갑자기 면접에 붙고 취업이 결정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처음으로 연봉 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놀랐고 O'씨는 그제야 소금단지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실감하셨습니다. 게다가 평소 아팠던 손주까지 조금씩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A씨는 집안 기운을 먼저 살피게 되셨고 지금은 누가 와도 기분 좋은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소금단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족의 운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운을 부르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4. 풍수에서 추천하는 소금단지 위치.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자리, 소금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자식들과 손주들의 운이 살아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관의 좌측 구석입니다. 현관은 집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풍수에서는 이곳을 기운의 출입문이라고 합니다. 정면에 놓이면 기운이 막히지만 좌측 구석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부드럽게 정화해서 가족 전체의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자리는 정재운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재운은 노력으로 얻는 재물, 자식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운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소금단지를 놓으면 자식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고 손주도 학업이나 건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엌 안쪽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음식 기운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음식은 곧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며 건강한 몸은 운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특히 부엌 구석진 곳이나 싱크대 옆에 소금단지를 두면 음식의 기운이 맑아지고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든다고 전해집니다. 예로부터 부엌을 지키는 신을 모신 자리에는 반드시 정화용 소금을 두었고 그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실 창가 근처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고 창문은 외부 기운이 드나드는 출구입니다. 이 자리에 소금단지를 두면 들어오는 기운이 정화되고 나쁜 기운이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햇빛이 드는 창가에 놓으면 소금의 기운이 더 활성화되면서 공간 전체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놓는 게 좋을까요? 먼저 소금은 천일염처럼 입자가 굵은 것이 좋습니다. 재질은 도자기나 유리가 좋고 색은 흰색 또는 투명한 색을 추천합니다. 뚜껑은 살짝 덮되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습기를 많이 머금었거나 색이 탁해졌다면 이미 많은 기운을 정화했다는 뜻이니 바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위치와 방법만 바꾸어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자식과 손주의 운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5.
소금단지 놓는 방법과 시간의 타이밍. 소금단지를 제대로 놓기 위해 복잡한 절차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자리에 놓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왕 더 좋은 기운을 받으려면 시간과 마음가짐도 조금 더해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소금단지를 교체하거나 새로 둘 때는 달력에서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기운이 맑고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가족의 생일처럼 기쁘고 의미 있는 날도 좋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을 간단히 정리하시고 창문을 잠깐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소금단지를 깨끗한 천으로 한번 닦아줍니다. 그 안에 새 소금을 천천히 담으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길 조용히 마음속으로 빌어주셔도 좋습니다. 향을 피우거나 초를 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거창할 필요는 없지만 소금단지를 놓는 이 시간이 나쁜 기운을 정리하고 새 기운을 부르는 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에 쓰던 소금단지가 있었다면 흐르는 물에 흰 종이로 싸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동안 고생한 소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면 정화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금단지를 앞서 말씀드린 위치, 현관의 좌측 구석이나 부엌 안쪽, 거실 창가 근처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집안의 기운이 훨씬 가볍고 맑아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자식과 손주의 기운이 한결 밝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소금단지를 통해 어떻게 가족의 기운이 좋아지는지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운은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큰 기운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속에는 항상 자식 걱정, 손주 걱정이 먼저 자리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아이가 자꾸 아프거나 하는 일마다 막히고 웃을 일이 없다면 그건 지금 집안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소금단지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도 그 막힌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침대 머리맡 같은 자리는 피하시고 현관의 구석이나 부엌 안쪽, 거실 창가에 조용히 놓아보세요. 천 이념으로 바꾸고 마음 담아 살며시 놓기만 해도 자식의 앞길이 열리고 손주들 기운까지도 밝아질 겁니다. 가족의 운은 남이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풍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천하고 나신 뒤에 변화가 오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은 기운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항상 복과 운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